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퇴직했거나 일터를 잃은 중년에게 재취업을 위한 취업박람회가 익산에서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한 중년 구직자들의 발길이 이어졌고 현장 면접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로 늘고 있는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가 장례식장과 후원자의 지원으로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일 목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정년 퇴직했거나 일터를 잃은 중년에게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취업박람회가 익산에서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한 중년 구직자들의 발길이 계속 이어졌고 현장 면접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익산 종합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취업박람회. 이곳을 찾는 이들은 다름 아닌 40세 이상의 중년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경력과 기술 등으로 다시 일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력서를 가져와 구직 신청을 하고 면접 사진 촬영과 메이크업도 받습니다. 현장 면접이 곧바로 이뤄지면서 일부 업체 부스에 대기자 줄이 길게 늘어서기도 합니다. 중년 구직자들은 자신들이 참여할 수 있는 취업 박람회가 마련됐다는 것이 반갑기만 합니다. 적은 나이가 아니기에 재취업까지의 현실적인 벽은 만만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나이 때문에 주저하고 이것도 정보니까요. 취업할 수 있는 정보의 한 통로이기 때문에 이런 게 많이 있다라면 도움이 되겠죠. 신중년 취업 박람회에 참여한 업체는 29곳. 이 중 원광제약과 하림산업, 순수본 등 9개 업체는 박람회 현장에서 70여 명을 면접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한번 박람회를 운영해서 신중년의 어떤 취업 말선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익산시 인구 가운데 신중년에 속하는 만 40세에서 65세까지는 8만여 명으로 전체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중년 일자리 지원센터가 운영된 지 7개월 만에 구직 구인 상담은 벌써 700건을 넘었습니다. 이처럼 재취업을 희망하는 중년이 많아짐에 따라 이들을 위한 전문 교육과 취업 박람회는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에 내가 해왔던 직업과 또 다른 재취업이나 이직 취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잘 구직자가 정말로 원하는 그런 교육을 좀 찾아서 교육도 시켜드리고 원하는 직장에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려고 합니다. 익산의 중년 구직자를 위해 처음으로 마련된 취업박람회. 재취업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얻은 중년들의 인생 2막이 열리고 있습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익산시가 럼피스킨병 공급 백신 접종을 3일 완료합니다. 시에 따르면 럼피스킨병 백신 접종은 2일까지 42,230마리 분 중 39,669마리 분을 마쳤습니다. 시는 공급 백신 접종을 3일까지 100% 완료하고 백신 부족으로 미접종한 700여 마리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백신을 확보해 접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소 럼피스킨병 백신 접종률이 평균 8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도내 14개 시군에 백신 공급이 이루어져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역별로 편차가 있기는 하지만 평균 접종률은 오늘 오전 9시 기준 80%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럼피스킨병 매개체인 모기와 파리가 서식할 우려가 있는 해안가를 중심으로 연못 소독을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백신을 접종하면 항체 형성까지 3주가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안군 개화면의 한 오리 농장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감염 의심 개체가 발견돼 정밀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오리 4만 2천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는 이 농장은 출하 전 검사에서 AI 항원이 발견됐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 확진 판정을 받게 되면 살처분 등 방역 대책이 강화됩니다. 식약처가 생닭에서 벌레 유충이 발견된 하림에 대해 경고 조치했습니다. 지난달 한 소비자가 수도권의 한 대형마트에서 산 하림의 생닭에서 다량의 벌레로 보이는 이물질이 발견돼 위생 논란이 일었습니다.
식약처는 조사 결과 딱정벌레 일종인 거저릿과의 유충으로 밝혀졌다며 하림에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하림 김홍국 회장은 이와 관련해 어제 사과했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더 세밀하게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이 연구비 유용 혐의를 받는 이장호 군산대학교 총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서해해양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오늘 군산대 총장실 등에 수사관 10여 명을 보냈습니다. 이 총장은 정부가 군산대 해상폭력연구원에 지원한 연구비 중 1,000여만 원을 회식비로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총장 취임 전에 해상폭력연구원의 연구 책임자로 근무했습니다. 조배숙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이 오늘 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 여당이 새만금 삭감 예산 가운데 필수적인 부분은 복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예산국회를 앞두고 여당 의원 전원에게 편지를 보내 새만금 사업 중 필요한 예산 복원을 호소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당초 반영된 새만금 예산의 78%를 삭감해 돈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장기간 표류하던 금란도 개발 방향이 다음 달 윤곽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해수부가 군산항 금란도, 장항항 어항부두 재개발 방향 설정을 위한 기본구상 수립 용역을 발주한 가운데 다음 달 최종 보고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용역은 휴양형 관광지와 복합형 친환경 공원, 체험형 테마파크 등 3가지 개발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수부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 민간 사업자 공모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북도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제안사업 71건을 발굴했습니다. 발굴된 사업을 보면 미래 모빌리티 실증 기반 구축과 전주 무주를 잇는 고속도로 건설, 전북 스페이스K 조성 사업 등입니다. 전라북도는 발굴된 사업을 보완해서 오늘 12월까지 제안 사업을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한편 전라북도와 전북연구원, 도내 14개 시군은 지난 4월부터 사업 발굴 추진단을 운영했습니다. 한병도 국회의원이 민주당 총선기획단 간사와 전략기획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민주당에 따르면 총선기획단은 13명으로 구성됐습니다. 기획단은 내년 4월에 치러지는 총선을 대비해 본격적인 선거 전략을 마련하게 됩니다. 한 의원은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정치 핵심과 민생 회복 방안 마련 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산시가 군산공항 활성화를 위해 항공사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군산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항공노선 신규 개설과 공항시설 사용료, 군산의 공항을 정치장으로 하는 경우 항공비 정비료, 시장이 공항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10일까지 개인이나 기관, 단체의 의견을 들여 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군산 무연고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가 증가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장례를 치러줄 가족이 없는 고인의 마지막을 지키는 공영장례가 매달 치러지고 있습니다. 김은서 기자입니다. 군산 음파장례문화원의 빈소 현황판 상주자 칸에는 가족관계 대신 무연고자라고 적혀 있습니다. 무연고 사망자는 고인의 사망 이후 가족을 찾지 못했거나 가족들이 장례를 거부한 고인들을 말합니다. 군산의 무연고 사망자 수는 2021년 19명, 2022년 27명, 2023년 10월 기준 32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와 1인 가구가 늘어난 것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시는 전국 최초로 지난 2022년부터 무연고 사망자들을 위한 공영장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무연고 사망자가 확인되면 가족 유무를 확인하고 가족이 있다면 시신 처리 위임서를 받아 시신을 처리합니다. 이제 혼자 사는 1인 가구의 분들이 내가 나중에 사망을 했을 때도 이런 공영장례를 통해서 내가 마지막 가는 길이 쓸쓸하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에 그분들의 삶의 의지에도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음파장례문화원이 빈소를 지원하면 지자체 관계자들과 종교단체들이 장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분들 무용고자 그런 사망하신 분들을 같이 복직과 직원들과 함께 빈소를 차리고 또 종교단체 기독교, 천주교, 불교 그런 종교단체의 도움을 얻어서 장례 절차를 진행해서 매달 치러지는 공영장례가 무연고 사망자들의 마지막을 위로해주고 있습니다. KCN 김은서입니다. 군산에서 모텔에 불을 지르려 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어젯밤 10시쯤 나운동의 한 모텔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6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모텔 주인과 말다툼을 한 뒤 인근 주유소에서 인화물질을 구입해 모텔에 불을 지르려 했습니다. 다른 투숙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붙잡았습니다. 익산의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어제 오전 1시 5분쯤 익산 함여릅의 한 아파트 11층 B씨의 집에 불을 지르고 도주한 혐의로 조사 중입니다. 방화를 의심하고 용의자 추적에 나선 경찰은 A씨를 붙잡았지만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보일러실 등이 타 소방서 추산 155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올여름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도내 공공시설 복구비로 국비 147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전라북도는 행정안전부가 지난 6월과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물 433곳의 복구비로 특별교부세를 이같이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배정한 복구비는 도내 공공시설 복구비의 36% 수준입니다. 도내 직업계고 취업자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도내 33개 학교에서 2,724명이 졸업해 675명이 취업했습니다. 취업자는 전체 졸업생 가운데 24.8%로 전국 평균인 27.3%보다 낮았습니다. 직업계고 취업자 비율은 경북이 41.4%로 가장 높았고 충남 30.6%로 뒤를 이었습니다. 익산시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청년 후계농을 선발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는 지난 2018년부터 238명을 선발해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인원으로 시는 올해 24억 원을 들여 월급 형식의 영농 정착 지원금, 농업 기반 구축 사업, 역량 강화 등 3개 분야 1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최대 5억 원의 저리 융자 지원, 스마트팜 시스템과 드론 지원, 현장 중심형 교육 제공 등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완주의 한 아파트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쫓겨날 처지가 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완주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임대사업자 A씨와 공인중개사 B씨 등 4명을 조사 중이라고 이을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신탁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전세계약을 체결하거나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뒤 이자를 납부하지 않는 등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세입자들로부터 A씨 등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도내의 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서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을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A지역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압수수색해 출결 기록 등 관련 증거물을 확보했습니다. 이 교육시설은 전북교육청으로부터 보조금을 받기 위해 출석 기록을 조작해 수강생을 부풀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도내 14개 시군 관광 상품을 한데 묶은 전북 투어 패스가 관광객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을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10월 전북 투어 패스 판매량은 12만 5,506매로 지난해 같은 기간 11만 5,158매를 앞질렀습니다. 관광객 1인당 이용시설 방문 횟수도 지난해 2.2회에서 올해 3.6회로 늘어 체류형 관광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김은서입니다.
도내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지난주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도내 아파트 매매값은 한 주 전보다 0.03%가 올라 7주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또 아파트 전셋값도 0.08%가 올랐습니다. 이처럼 도내 아파트 가격이 오름세를 유지하는 건 시장 회복 신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디지털 정보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시민들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해 시민 정보화 교육을 연중 무료로 실시하면서 현재까지 991명이 수강했습니다. 또 시민 누구나 집 근처에서 디지털 교육 수강이 가능하도록 디지털 배움터 13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334곳에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해 시민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군산시는 행정안전부의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실태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습니다. 군산 짬뽕거리 상인들이 발달장애인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무료 음식 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군산 짬뽕협의체와 장미동 상가 번영회, 군산시 직원들은 발달장애인과 학부모들을 초청해 짬뽕과 탕수육 등을 무료로 제공했습니다. 음식 나눔은 군산 짬뽕 페스티벌에 참여한 업소들이 주축이 돼 축제를 통해 얻은 수익금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고자 진행됐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마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익산 다해 로터리클럽은 지난 2일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반찬 후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다해 로터리클럽 회원들이 직접 반찬을 만들어 배달까지 맡을 예정으로 매달 한 번씩 15가정에 밑반찬을 후원하기로 했습니다. 모현동 솔티 어린이집 원생들이 사랑의 저금통을 익산 모현도서관에 기부했습니다. 이번 기부금은 원생들이 그림책을 한 권 읽을 때마다 100원씩 저금해 모인 저금통 50개를 기증한 것으로 시립도서관의 그림책 구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흐리겠습니다. 내일 도내 기온은 9도에서 출발해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은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도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해상에서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